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라이베이트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저희 그 천장에 보면 빔 프로젝터가 있죠. 이 빔 프로젝터 보시면 요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빔 쏘는 것도 있고, 뭐 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파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안에 기능이 몇 개 있을까요? 기능이 아마 100개 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리모컨을 보면 리모컨에 버튼이 100개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조리개를 열고서,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갔을 때 조리개 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안에서만 쓰여야 될까요? 외부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으면 혼란만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나 어떤 함수들은 오직 이 안에만 있어야 오히려 더 혼란이 적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뭘로 한다? 프라이베이트.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로 하면 이게 돼요. 분명히 사람 객체 안에 아이디가 있지만 리모컨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오류를 수정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퍼블릭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안 썼잖아요. 안 쓴 거랑 퍼블릭이랑 달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프라이베이트 아니면 퍼블릭을 무조건 명시적으로 붙이세요. 퍼블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죠? 잘 보세요. 우리가 제한을 못해요. 이 아이디가 번호인데 사람의 번호가 음수인 게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가도 뭐 2번 손님, 3번 손님 이런 건 들어봐도 마이너스 5번 손님 못 들어봤죠? 근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외부에서 조작 못하게 막는 게 낫죠. 그러면 번호 세팅은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id 1이라는 함수를 해볼게요. 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달라요. 얘는 변수고 얘는 뭐예요? 함수죠. 이거 빼볼게요. id 1, 그 다음에 public void id 1. 여기다가는 얘는 id를 뭘로 만든다? 20으로 만든다. 그럼 잘 보세요. id에다가 20 넣는 대신에 얘 실행해도, 보세요. 얘 실행하면 결국 뭐가 실행되죠? 여기가 실행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id는 외부에서 접근이 막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객체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잖아요, 그쵸? 외부에서 만들 뿐이지 내부에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게요. id2 이렇게, id2 이렇게. 자, 일단 실행해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단 그쵸, 여기서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접근이 안 되잖아요. 얘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함수로 바꿔볼게요. id2로 public int 다음에 return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얘 실행되면은 여기가 뭘로 바뀌죠? 5로 바뀌죠. 그런데 이 함수를 외부에서 실행했을 때는 어떠한 키망을 갖고서 이 함수를 실행했을까요? 얘가 우리가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는 얘한테 대신 접근해서 얘의 값을 뭐예요? 가져와서 그거를 리턴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0번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여기다 담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디스점은 생략 가능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함수 이거 똑같이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쓰면은 안 돼요. 여기가 똑같으면 안 돼요. 메서드 그게 똑같으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id라고 해놓고서 dis.id는 id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네, 다른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느낌상으로 맞춰보세요. 이건 id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id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id 달라는 거예요? 있는 id 달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막아놨지? 보세요. 아까 우리가 겨우 뭐 막으려고? 이런 거 막으려고 지금 얘를 막아놓고 우회로를 뚫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차피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런 거를 그냥 이 함수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왜 막았을까요? 지금 마이너스 5 나오죠? 왜 막았을까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함수니까 뭐가 가능해요? 만약에 id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id라는 통로를 거쳐야 되니까 이 통로에다가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값을 우리가 걸러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변수 값을. 네. 자, 이걸 보통 뭐라고 한다? 이거를 id에 대한 세터라고 하는 거예요. id를 막아놨기 때문에 얘가 한 역할은 뭐예요? 외부에서 입력받은 id를 여기다가 세팅해주는 역할, 세터. 그럼 얘는 뭐예요? 게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게터예요? 얘에 대한 게터예요. 외부에서 얘를 바로 가져가고 싶은데 막혀있기 때문에 얘가 대신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관례상 이거를 set id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get id. 이게 getter setter입니다. 해볼게요. 이런 요직은 필요하면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set id, 이건 뭐라요? get id.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근데 이 문제는 정답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퍼블릭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람 클래스 id의 프라이베이트 속성은 건들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얘는 절대 건들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밖에 없다? getter setter를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public void set id int id this.id는 id. 왜 여기가 보이든지 알겠죠? 여러분 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여기다 넣는 거지 뭐 리턴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id는 완전 반대로 하면 돼요. get id 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걸 여기로 옮기면 됩니다.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서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법칙이 있어요. setter는 set으로 시작하고 getter는 get으로 시작하고, 네, setter는 int가 여기 들어가고 getter는 int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return id. 근데 여기서는 id가 혼자밖에 없죠? 여기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를 20번으로 세팅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i 사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번호죠. id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set id 20.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자, 여기서 뭐만? 그렇죠. a 사람.get id. 자,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써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속성이 5개면 getter setter까지 다 하면 몇 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10개 추가해야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자바에서는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노가다처럼 느껴지잖아요. 노가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나중에 실물 가면은 뭐 롬복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뭐냐면은 자바를 대체할 차세대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틀린을 배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바를 잘하면은 코틀린을 일주일 만에 배울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틀린부터 배우면은, 네, 우리가 지금 객체지향의 기초적인 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나와 있잖아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모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바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자바의 이런 단점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만든 언어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좀 되게 이제 축약돼 있고 좀 짧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로 배우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자바로 객체 지향에 대해서 개념부터 다시 훑으면서 제대로 배우는 거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코틀린 배우면은 코틀린은 그냥 문법만 배우면 돼요. 네. 아무튼 그냥 잠깐 딴 얘기였는데, 자 이렇게 게터 세터를 만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잘 보세요. 사람의 나이는 22살입니다. 요거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뭐야 잠깐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까 그 이 두 개 잠깐만요. 게터 세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프라이베이트 한 이유가 뭐예요? 프라이베이트 한 이유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조작으로 인해서. 네. 자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바에서 여러분 여기다 변수 만들고 함수 만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죄다 프라이베이트를 붙이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만 퍼블릭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 게터 세터였습니다.